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약간 도발적인데요. 뭐냐면, 누가 임대인을 욕하는가? 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A씨가 내 식구가 살 수 있는 저렴한 전셋집을 구한다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난감한 손님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렴한 전세 보증금에 방은 3칸 이상이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 식구라고 했잖아요. 뭐 부부 내외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남매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매이기 때문에 방은 이제 3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반려견을 키워야 된대요. 그리고 주차도 가능해야 되고요. 요즘 가뜩이나 전세도 없는데 또 저렴하면서 주차도 가능하고 반려견도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제 머릿속은 참 난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집의 조건을 말하면서 무언가에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말하는 억울함이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는요,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단독주택에 반전세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었고요. 월세는 3천만 원에, 30만 원에, 3천만 원이면 진짜 고급 주택이겠죠. 3천이 아니라 월세 30만 원에 반전세로 이렇게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제 12년 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집이 전세로 2억에 나온 집이었는데 A씨가 이제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반전세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해당 주택은 원래 노부부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 내외분이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고향으로 이제 귀농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세를 놓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자녀들은요, 어차피 필요 없는 집이므로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노부부는 해당 주택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집에 대한 애착과 또 추억이 있어가지고요, 팔지 않고 그냥 세를 놓고 귀농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이제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인 할머니마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이 이제 노부부의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의 억울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억울함이란 과연 무엇이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억울한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이었던 노부부가 살아생전에는 임차인 A씨에게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집을 팔 생각도 없고 다시 들어갈 생각도 없으니까 살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부부는요, 보증금은 어차피 이사 나갈 때 돌려주어야 되는 돈이고, 또 월세는 월세 몇 푼 올려서 괜히 임차인만 힘들게 할 필요 있겠느냐며 한 번도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12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A씨는요, 해당 주택을 정말 내 집이라 생각하고요, 고장나거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웬만한 건 자신이 알아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12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인 할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시자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그 집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A씨는 주변 시세보다 그동안 자기가 싸게 살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올려주고서라도 계속 해당 주택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 집을 산 매수인이 이제 신축을 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어가지고요, 잔금 때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가 생각할 때요, 집주인이었던 그 노부부는 참 좋은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노부부의 자녀들은 참 나쁜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신에게 한마디 말 없이 집을 판 것도 모자라서요, 자신의 보증금으로는 도저히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무작정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니까, 또 그런 통보를 들으니까 내심 괘씸하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품고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 복수는 최대한 버티다가 이사비라도 내가 넉넉히 받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주변에는요, 아직까지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이제 좀 남아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노후주택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 주택을 뭐 고쳐서 아니면 뭐 수리를 해서 직접 거주 목적보다는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매수자가 기존의 집을 헐고 신축할 때 살고 있는 임차인의 명도, 그러니까 이사가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예상외로 명도가 난항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돈인데요. 돈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이사비를 주고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액수, 이사비의 차이가 클 때가 난감하다는 거죠. 임차인 중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또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등을 고려해서 이사비를 충분히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A씨처럼 임대인의 배려로 저렴한 금액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임차인이라고 하면 적정선에서 이사비를 합의하고 이사를 나가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요, 이사비를 너무 야박하게 책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임차인도 이사비를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사비는 임대인에게 도의적인 부분이지 의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요, 이사비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바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럴 때 이거 1,000만 원이면 좀 A씨의 욕심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는요 최대한 짧게 살아야 한다 입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해도요,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았던 것이라면 아무리 오랜 기간을 살았어도요, 결코 내 집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는 소유권을 마련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필연적으로 주거 플러스 자산이라는 개념이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내 집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A씨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오랫동안 세를 살다 보면 주거의 만족감에 취해서요, 자산이라는 무게를 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즉, 저렴한 금액으로요 주거를 해결했다고 하면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내 집 장만에 대한 갈급함과 필요성을 잊고 살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아파트는요,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즉 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시한부로 주거가 보장되는 선별적 복지 혜택일 뿐입니다. 20년 임대 기간이 너무 짧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을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종종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도입 취지는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다 보면 나중에 무게 균형을 잡는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사는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렴하게 전세를 사는 동안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균형 잡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씨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언은요, 노 부부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노부부가 A씨에게 살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던 속마음은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 집에서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돈을 착실하게 모아서 집을 사서 이사를 나가라. 이 말이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A씨 자신의 지난 12년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한참 들어가는 고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면서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지난 12년간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주거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집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순간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A씨는 노부부의 자녀들에게 나쁜 임대인이라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들도 그들의 부모님처럼 착한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착한 임대인이냐면요, 아마도 그들은 지난 12년간 A씨에게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비로 300만 원을 A씨에게 먼저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 이사비 300만 원이면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A씨가 이기적인 과한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또 이 욕심 때문에 그 본인의 선한 본성까지 때를 묻히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버틴다 해도요 이사는 불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사비도 점점점 줄어들 거고요. 서로 그동안에 좋았던 얼굴, 밝았던 얼굴도 점점점 어두워지고 불키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괜한 시간 낭비로 기울어진 무게의 추를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지 말고요. 하루라도 빨리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하고 삶을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이 A씨 사례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임대인이 좋은 임대인일까? 이 좋은 임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임대인이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뭐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이다? 저는 이거는 좋은 임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전세를 줄 경우 임차인에게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겠지만 나중에는 원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참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기 때마다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꾸준하게 올리는 게 좋은 임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강제 저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내 집장만이라는 간절함과 필요성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임차인에게 원망보다는 저희 집 사서 이사 가요. 이런 말로 복수가 담긴 감사의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혹은 임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좋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나쁜 임대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임대인인지 또 어떤 임차인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작이 좋았으면 마무리도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인연 끝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